잠시 용서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화면 다 제대로 보이죠?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저는 현재는 건국대에서 산학교수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지난 27년간 사실 휴대폰쟁이였어요. 휴대폰 만들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뭐 다른 일을 막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사니 뭐 전직 지원이니 이런 부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인연으로 우리 표 선장님의 배를 타게 됐고요.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알고 보면 한 5년, 6년 정도 계속 이런저런 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시험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봉을 하기도 하고 뭐 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한 것들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흔적들을 뭐 나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냥 엔잡러라고 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대략 한 달 전쯤에 직업상담사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본 건데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자랑 삼아서 저 프로필에 직업상담사를 넣었고요. 더 재밌는 건 이 직업상담사를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에 들어갔던 그 메모 같은 것들을 쭉 모아서 제가 책을 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책을 내서 그 책을 지금 팔고 있고요. 물론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대략 한 110여 권 정도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대단한 내용 아니고 내 공부한 흔적이고 메모인데 그거를 팔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또 팔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오늘 강의의 주제로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판매까지 올릴지, 최종적으로 올린 책을 어떻게 팔지, 이 세 가지 주제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책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책의 그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유명한 용도가 수면용이죠. 그죠? 책만 보면 자고 또 이렇게 베고 잘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의 용도와 우리가 어떤 책을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전자책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그대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타이핑하고 클릭하면 책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금방 이해하실 테고. 또 마찬가지로 종이책을 어떻게 하면 또 타이프하고 클릭하면 종이책이 내 손에 쏙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 그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책을 어떻게 팔 건지 이 과정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덩어리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책의 용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유명한 용도가 수면용이죠. 이만한 거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장식용 책이 있어요. 주로 이제 하드커버 된 거, 전집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여기에서 책에서 가끔씩 정보를 얻어내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특별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그렇게 요즘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독자, 리더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한 거고 책을 쓰는 사람, 저자의 입장에서는 또 책의 용도가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문열님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쓰실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한 권으로 컴팩트하게 딱 모으는 정보의 집약체로서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명함용으로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책이라 함은 그 명함용 책이나 정보 집정용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취미가 시집이나 수필집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 돈 안 들이고 시집이나 수필집 한 권 쓸 거야. 자서전 한 권 쓸 거야. 이런 용도의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뭐 책을 많이 써서 100만 권을 팔아서 돈을 얼마 벌고 뭐 이런 이야기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말하는 책이란
아주 집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책을 만들 수 있지?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책을 빨리 완성할 수 있지?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야기는 그 한도 내에서에 대한 책의 이야기입니다. 책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 넓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 우리가 오늘 타겟하고자 하는 책은 이런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 책을 출판한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이제 겁을 먹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 부산을 간다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뭐 자동차를 뭐 조립을 한다든가 무슨 도로교통법에 뭐 모든 걸 다 알아야 부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산 가려면 자동차 시동 걸고 그냥 부릉부릉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 우리 이런 초보 운전 시절도 있고 몇 번 지나면 또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언제 이런 게 있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가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해서 부산을 간다면 사실은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운전을 해야 되니까 면허증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려면 자동차 필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최종 목적지가 필요해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약간의 운전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사실 부산에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전자책을 쓴다면 면허증 대신에 작가 등록이라는 과정을 하면 되고요. 이거 그냥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멋있어서 작가 등록이지 그냥 클릭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책을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의 컨텐츠가 있으면 돼요. 이 세 번째 고유의 컨텐츠는 이미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정도 되면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혹은 내가 첫 번째 삶에서 내가 뭐 27년간 뭘 해서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 각자 가지고 계신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작가 등록을 하고 어떻게 책을 쓰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전자책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종이책을 만든다 해도 과정은 똑같아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작가를 등록하고, 두 번째, 종이책을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 건지, 마지막으로 내 컨텐츠는 뭐지. 요 세 가지만 알면 결과적으로 전자책을 만들든 종이책을 만들든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책은 원래 출판의 세계도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책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책을 쓰는 사람도 계시고, 뭐 편집하시는 분, 뭐 책을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책가게 사장님도 계시고, 종업원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계시잖아요. 뭐 표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이런 모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싸게, 어떻게 비용 적게,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 딱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작가 등록할 건지. 두 번째, 종이책이나 전자책은 어떻게 내가 입력하는지. 마지막으로 책을 어떻게 출판할 건지. 요 세 가지 순서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복잡한 이야기들은 우리 굳이 자동차 수리 못해도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사실 또 뭐냐면 내가 쓰는 책이 어떤 형태의 책일 것인가를 사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책이 명함책이야. 내가 원하는 책이 정보 직정용이야. 내가 원하는 책은 전자책이야. 이런 내용들을 먼저 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나중에 실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모든 걸 다 알아봐야 내 책 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종이책에 우린 다 익숙해 있죠. 그래서 책은 머릿속에 책이란 종이책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종이책보다 우리 모니터나 PC 휴대폰에서 보는 글자가 훨씬 많죠. 무슨 얘기면 알고 보면 이미 모든 컨텐츠는 전자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걸 잘 이해를 못해. 그리고 계속 종이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를 우선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전자책은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있어요.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어떤 컨텐츠가 있고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종이책이 전자책이라는 과정으로 입력하는 어떤 편집 과정이 필요하죠. 뭐 글자 폰트를 크게도 하기도 하고 작게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편집 과정이 필요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그걸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온라인 세상에서 메일에서 그 파일 보내듯이 천지사방에 유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 비용이 필요하는데 그 유통 비용은 중간에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마진으로 챙겨가는 거고 실제로 내가 책을 A에서 전자책을 A에서 B로 보내는데 트럭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류 비용은 없는 거예요. 그죠? 전자책은 오직 컨텐츠와 편집과 온라인 유통 구조만 있어요. 근데 종이책을 생각해 보시면 약간 좀 다른 게 컨텐츠 당연히 있고요. 편집 과정이 있어요. 누군가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책이 되잖아요. 그리고 종이책은 책 제작하는 과정이 있죠. 누군가 인쇄도 해야 되고 제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요. 책을 만드는 물리적인 종이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을 유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딘가는 그 창고에 쌓아놔야 되고 어딘가는 트럭을 타고 움직여야 되고 어떤 서점주가 그걸 받아서 마진을 받고 판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종이책은 컨텐츠와 편집에다가 책 제작 비용과 책 유통 비용이 더 더해집니다. 다시 짧게 정리하면 이래요. 전자책은 기본적으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모든 과정에 그 비용이 빵원입니다. 물론 내가 수고한 비용은 안 치고 그런 비용은 안 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책은 내가 수고한 비용을 치든 안 치든 관계없이 책 제작 비용이 들어가고 책 유통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제일 큰 차이예요. 두 번째는 전자책은 파일 형태고 종이책은 실질적으로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책이 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나는 그러면 이런 책을 선택할 거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좀 정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책은 전자책이 있고 나머지 세 개의 종이책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제가 지금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책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기고형 종이책입니다. 기고. 내가 그 원고를 기고하는 거예요. 출판사에. 그래서 출판사가 그걸 딱 보고 이게 돈이 되겠네. 그러면 출판사 돈으로 찍습니다. 모든 비용을 출판사가 냈기 때문에 저자는 대략 한 8%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요. 나머지 책 제작 비용, 유통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실제로 저자는 한 8% 정도 많이 들어가고 베스트셀러 수준이 돼야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이걸 그 책을 쓰는 사람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죠. 그게 장점이지만 우리 전직 지원에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기고형 종이책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전직이나 뭐 이쪽에 관련해서 몇 명이 책을 사서 보시겠어요? 어떤 출판사도 이게 손익분기점을 못 맞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분이 아니고서는 기고형 종이책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야, 그 책 내가 찍을게. 내 돈 내고 찍을게. 내가 100부만 찍을 거야. 그래서 한 권이 14,000원짜리면 100권을 찍으면 140만 원이 들잖아요. 그 대신 출판사는 아무것도 리스크를 짊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형태로 출판하는 걸 자비 출판이라고 해요. 100권을 찍기도 하고 흔히 300권을 찍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30% 정도까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판사가 아무런 리스크를 지금 돈을 안 넣었잖아요. 그 모든 비용은 내가 냈으니까 사실 30% 정도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려면 300권을 찍어서 100권 이상의 를 판매하기 시작해야 그제서야 1원부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비 출판은 자기 초기 비용이 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소장용 종이책 혹은 명함용 종이책 이렇게 부르는 건데 굳이 어차피 내가 자비 출판을 할 건데 뭐하러 100권을 찍겠어요. 그냥 나 딱 4권만 찍을래. 그렇게 해서
판가 14,000원짜리 4권을 찍어서 54,000원을 들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20명이 필요하면 딱 20권만 찍는 거야. 내가 명함 20장 찍는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책의 형태는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책 타입이 있고, 두 번째 기고형 종이책 타입이 있고, 세 번째 자비 출판 타입이 있고, 네 번째 소장용 종이책 타입이 있어요. 나머지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선택할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책은 이런 거야. 오늘은 내가 이런 책을 다룰 거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책을 구체적으로 이북을 쓰는 전자책을 쓰는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전자책을 쓰는 과정 아까 3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책 쓰기, 세 번째 책 팔기. 요 과정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명한 사이트에 작가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작가 등록이지 사실 작가 등록 아니고요. 그냥 그 사이트에 우리 저기 아이디 등록하는 거랑 똑같아요. 단 차이가 뭐냐? 여기에는 내 책을 한 권이라도 팔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 수익을 꽂아 넣을 수 있는 통장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작가 등록이지 작가 등록 아니고요. 그냥 통장 번호가 더 들어간 사이트 등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하는 사이트는 첫 번째 위퍼블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보문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유페이퍼가 있는데 등록하는 과정은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위퍼블은 프로필 등록하는 메뉴 밑에 프로필 등록 요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그 안에 프로필 등록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교보문고가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써놨는데 교보문고는 퍼블이라는 그 사이드 메뉴 안에 가보면 FAQ 3번에 들어가야 가입 절차가 있어요. 이거 찾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작가 등록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하시면 돼서 요거는 그냥 오늘은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유페이퍼에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이 판매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혹은 작가 등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뭐 사이트에 등록하는 거 통장 번호 넣는 등록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치명적으로 꼭 실수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꼭 통장 번호를 자기 배우자 아는 번호를 넣으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그 수익이 들어와도 우리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나한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안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책을 써서 뭐 100권을 팔았어.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 들어왔네.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또 이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 먹어야 이게 또 뭐 혹은 이 조그만 백이라도 하나 사야 뭐 이게 재미가 있지. 이게 통장 번호가 이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등록할 건가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통장 번호를 자기 혼자 관리할 수 있는 거 하루가 더 들더라도 반드시 그거를 사용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유페이퍼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유페이퍼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는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사용자 등록 우리 어느 사이트나 등록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등록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또 하실 필요는 없어.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등록을 2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용자 등록을 하고 두 번째는 저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랑 좀 틀리죠. 다른 사이트는 사용자 등록만 하면 땡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 등록, 우리가 책을 쓰기 위해서는 등록을 2번 해요. 첫 번째는 사용자 등록을 하고 두 번째는 저자 등록을 한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요 밑에 보면 전자책 판매자 등록하기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냥 이름 쓰시고 아까 말한 아무도 모르는 은행 쓰시고 계좌번호 쓰시고 나서 등록하기를 누르면 얘네가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통장번호를 비교 확인해서 하루 정도 지나면 등록을 해줍니다.
바로는 안 되고 보통 하루 정도 걸려요. 어떤 데는 2, 3일 정도 걸리는 데도 있어요. 교보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요즘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보시면 판매 수수료 30%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000원짜리를 팔면 이 회사 유페이퍼라는 회사가 3,000원을 가져갈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 7,000원은 저자가 가지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각각의 회사마다 다릅니다. 뭐 네이버북 다르고요. 교보문고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숫자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딜의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클릭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어쨌건 요거 그대로 하고 이름 쓰고 등록하기 클릭하시고 하루 기다리면 저자 작가 등록이 끝난 겁니다. 쉽죠? 되게 우리 막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쉬워요. 그냥 등록 이름 넣고 통장 번호 넣고 클릭하고 하루 기다리면 작가 등록 끝난 거예요. 자, 됐죠? 작가 등록은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전자책을 만들어서 파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필이면 유페이퍼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다른 더 좋은 사이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알고 있는 한 강력하게 제가 유페이퍼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유페이퍼가 무슨 일을 또 해주냐면 걔네가 예스24니 교보문고니 인터파크니 하는 모든 회사의 담당자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걔네가 자기 책을 여기에다도 올려줘요. 대신 올려주는 비용을 한 1% 정도 받아. 내가 직접 올리면 1% 정도 안 줘도 돼요. 근데 내가 유페이퍼한테 올리면서 딴 데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걔가 수익을 한 1% 정도 챙겨가고 그리고 다 해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책만 쓰면 배포까지 얘가 다 해준다고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하기 전에 이거 제가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초록색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교보문고, 웅진, 리디, 와이트북, 원스토어, 네이버북, 북큐브, 오디오 다 그 초록색이 있죠. 이게 다 각각의 모든 사이트에 등록이 돼서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유페이퍼에 하나만 등록을 하고 다른 거에도 해주세요 라고만 클릭을 한 번 더 누르면 다 팔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초기에 어느 분께서 고민하셨던 문제 다 해결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클릭 한 번 누르면 다 팔아줍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을 쓰시면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배포까지 얘네가 다 해주는 게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고 당연히 수수료는 코딱지만큼 뗍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그냥 책을 한 권 더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직접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유페이퍼가 뭐냐면 입력이 다른 것보다 좀 쉽습니다. 그런데 쉽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막 되게 어려운 책, 막 그림과 글자가 막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방법은 있어. 방법은 있지만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책, 글자와 표와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은 그냥 말 그대로 타이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유페이퍼가 쓰기가 굉장히 편해서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하나만 등록하면 모든 사이트에 다 등록해줘서 두 번째 입력하기가 쉬워서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물론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더 좋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쓰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룰은 다 비슷비슷해서 다른 데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작가 등록 과정은 끝났고요. 면허증은 땄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책을 컨텐츠를 쓰는 방법,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기 바로 전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짧게 말씀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책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쓰고 싶은 책의 내용을 디렉토리별로 다 미리미리 정리를 해둡니다. 저자 소개 챕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서문 만들고 챕터 1의 내용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챕터 2의 내용 디렉토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다 정리해요. 이것도 취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쓰면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다 해놓고 그냥 옮겨 적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서 책을 쓰는 방법은 아까 말한 유페이퍼에
페이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 제작하기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책 제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 두 과정, 등록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 입력하는 요 두 과정이 뭐냐면 책에 보면 껍질 있죠? 책 껍질. 거기에 보면 책 표지에 보면 책 제목도 있고 저자도 있고 출판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책 표지에 그림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요 두 과정이 그 두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 표지까지 다 등록을 하면 아까 세 개네. 요 세 과정이 그 책 표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책 내용을 막 타입해서 입력하고 맨 마지막에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얘네가 일주일 정도 심사를 하고 책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글자 막 집어넣고 클릭 2번 하고 일주일 기다리면 책이 팔려요. 그래서 제가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 제목 넣고 저자 이름 넣고 그 다음에 표지 선택해서 넣고 책 내용 막 넣고 다 입력한 책 글자 다 집어넣어 놓고 등록하기 클릭하고 기다리면 책이 팔린다고요. 이게 전부예요. 이제 이 과정을 차곡차곡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디렉토리별로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식이에요. 챕터별로 표지 챕터 하나 만들고 저자 소개 챕터 만들고 서문, 차례 본문,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차례 본문에 서브 디렉토리로 이렇게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또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1장의 내용에는 또 1장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죠. 이런 식으로 해서 책 구조를 디렉토리로 다 만들어 놓고 실제 책 만드는 과정은 그냥 컷 앤 페이스트로 쭉쭉쭉쭉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건 취향 문제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저자 소개 똑같이 쓸 거잖아요. 그죠? 책 구조, 뭐 그림표 이런 거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책의 구조가. 그래서 한 권을 쓰는 게 되게 어렵지 한 권만 쓰고 두 번째 책부터는 그냥 내 내용 컨텐츠만 쭉쭉쭉쭉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하고요. 잠깐만 어느 분이 오셨으니까. 요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난 이거 싫어. 나는 원래 그냥 마구 쓰는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뭐 특별히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준비가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시면 아까 맨 처음에 저자 등록하는 그 위치 있죠. 요 위치가 자세히 보시면 바뀌어 있어요. 아까는 전자책 저자 등록하기인데 뭐라고 바뀌었냐면 전자책 제작 등록하기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는 저자 등록하기, 지금은 책 제작 등록하기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내가 이미 저자니까.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빈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전자책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요 과정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하면. 누르시면 바로 다음 화면이 나오고 전자책의 그 껍질에 표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다 여기가 다 빈 칸으로 돼서 다 나옵니다. 이건 제가 다 넣은 거예요. 전자책 제목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부제목 필요한 부제목 입력하시면 되고요. 타이핑하시면 되고 저자 이름 제 이름 박정규 넣고요. 보통 이제 출판사는 보통 출판사가 있으면 심지어 이거 내 출판사를 써도 돼요. 내가 출판사 등록하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유페이퍼라는 회사의 출판사를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정없이 유페이퍼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출판사가 유페이퍼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간 일자 적으시면 되고 카테고리는 뭐 이렇게 뭐 골라서 가장 적절한 거 적으시면 돼요. 요리 그러면 요리 항목 취미의 요리 들어가서 적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전자책 소개 부분인데 이 전자책 소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이렇게 팔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월급쟁이 뭐 부자로 은퇴하기 이런 책을 보면 꼭 그 밑에 책 소개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책 팔 때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여기 전자책 소개에서 집어넣는 이 부분이 맨 나중에 책을 팔 때 보면 내 책 소개 부분으로 이렇게 스크립트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전자책 소개 부분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주저리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책들 보면 이제 막 누르다 보면 저자는 해서 나오죠. 그 저자 소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 뒷페이지나 초기에 나오는 저자 소개 부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입력이 되면 다음 단계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책 아까 기본 정보 시트에 있었어요. 그게 다 완료가 돼서 다음 정보를 누르면 전자책 파일 등록이라는 시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시트로 넘어가면 웹 전자책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이건 나중에 종이책 하실 때 조금 더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웹 에디터로 안 하고 파일째 통째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자책을 만들 거니까 웹 에디터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고 ISBN과 ECN은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ISBN과 ECN은 돈을 몇천 원을 내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종이책은 몇만 원을 내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는 돈 내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때 받고 나중에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다 빈란으로 다 두시고요. 이 모든 과정이 책 표지를 책 전체 껍질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컨텐츠는 빼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책 표지입니다. 책 표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표지 템플릿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원래 제가 책을 만들 때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만든 책 표지를 올려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쨌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그 템플릿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표지 템플릿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그때 내가 요 그림 중에서 내 표지는 내가 요걸로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책 제목 쓰고 소제목 쓰고 저자 쓰고 출판사 쓰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다시 이걸 선택하시고 책 제목, 소제목, 저자, 출판사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그림이 나옵니다.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아까 나온 그 그림 상태로 책 표지가 완성된 게 보입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 표지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책 표지 디자인이 끝난 거예요. 다시 그림은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고 빈칸 채워놓고 미리 보기에서 마음에 들면 표지 생성 누르면 끝입니다. 누르면 그냥 표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책을 만들려면 표지를 디자인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도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웬만큼 이쁜 책 아닌가요? 그죠?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봐요. 우리가 혼자 해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가능성 그리 높지는 않아요.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하면 아까 전자책 파일 등록 과정에서 모든 게 다 선택이 됐어요. 요거 선택됐고요. 표지 선택 다 끝났고요. 모든 게 다 선택이 됐어요. 요건 어차피 빈칸 두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자책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등록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서 등록 완료는 책이 등록됐다는 게 아니고 책 껍질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책 속을 다 채워 넣으세요. 이제 책 껍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어넣었던 거 있죠? 진달래꽃 따라하기 어쩌고 저쩌고 요런 책 표지의 껍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바로 책 속 내용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책 속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 EPUB 편집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클릭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빈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요 표시가 딱 두 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표지 페이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판권 페이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을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한 표지가 한 페이지가 나오고 판권 페이지라고 책 맨 뒤에 무슨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 맨 뒤에 무슨 언제 출판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그 내용이 판권 페이지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용을 어떻게 이제 내가 내용을 추가하냐면 바로 이 목차 플러스 표시 있는 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부터 이제 내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목차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일장을 쓸 거니까 제 1장 목차명 뭐 따라하기라고 일장을 넣고 확인을 해주시면 바로 그 다음 화면에 아까 여기 두 줄이었죠? 이게 세 줄로 바뀌면서 제 1장이 추가가 되고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1장 추가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 위에 요 부분을 잘 보시면 혹시 여기에 그 아래 한글 쓰신 분들은 되게 이 그림이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아래 한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자기네 에디터를 아래 한글 그 에디터를 그대로 따왔어. 그래서 아래 한글 쓰신 분들은 이게 뭔지 다 알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자 편집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그림을 집어넣고 뭐 페이지를 바꾸고 뭐 링크를 연결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초록색 요 덩어리는 일종의 파일 같은 거예요. 내가 전자책을 만들고 만든 거를 잠시 미리 보기도 하고 판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 놓는 전자책의 작업 리스트는 뭐가 있는지 보고 하는 파일 같은 개념입니다. 전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챕터 하나하나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진짜 그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빠른 시간에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제 사이트 들어왔는데.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유페이퍼라는 화면 실제 지금 워킹하는 화면에 직접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쓸 때는 전자책 제작 등록하기 오른쪽 밑에 이쪽 제가 마우스 흔들고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아까 초기 화면이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자책 등록을 누르라고 그랬죠. 이걸 누르시면 이 초기 파일 등록하는 게 나오고요. 거기에 책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제가 기존에 썼던 게 있어서 밑에 떠요. 그냥 저는 그냥 쉽게 할게요. 이렇게 넣고 부가 제목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넣고요. 저자명은 당연히 제 이름 쓰고 출판사명 그냥 유페이퍼라고 쓰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기 출판사가 있으면 출판사 쓰시면 돼요. 날짜하고 뭐 카테고리는 뭐 아무거나 뭐 쓰시면 됩니다. 뭐 자기 개발에 뭐 자기 관리다 뭐 이렇게 하고요. 자, 전자책 소개 부분을 이제 넣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통은 기존의 내용들 다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자,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표지니 뭐니 이렇게 다 미리 준비를 다 해두고요. 아까 이제 저자 소개에 전자책 소개 부분을 보통 이렇게 다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컷 앤 페이스트로 카피를 해서 원래 화면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지금 집어넣은 거 다 보이시죠? 네. 마찬가지로 저자 소개 부분도 자, 저는 항상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저자 소개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최종적으로 다음 단계로를 누르시면 돼요. 다음 단계로. 자,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다 정리됐죠? 그럼 뭘 하냐면 전자책 웹 에디터 이 부분을 누르시고요. 오른쪽 상단. 그리고 표지 템플릿을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사실은 이건 안 하고 파일 선택해서 제가 만든 거를 올리지만 굳이 꼭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표지 템플릿을 누르고 아까 누르면 끝이죠. 내가 원하는 책을 하나 고르고 여기 그리고 책 제목 쓰고 전자책 저자 이름 쓰고 출판사 쓰고 이게 지금은 여기 보면 디자인 주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보기로 누르면 내가 썼던 제목으로 다 바뀌죠. 그게 확인이 됐으면 표지 생성을 하면 저장이 됐죠. 이제 그러면 표지까지 다 끝난 그림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해서 내가 전자책 등록을 누르면 저장했습니다가 나오고 아까 말한 요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력을 하면 돼요. 뭘 누르면 되냐면 EPUB 편집을 시작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두 가지의 박스만 나오죠. 왼쪽에 두 가지 두 줄만 나오죠. 처음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걸 목차 플러스 표시를 나오면 새로운 박스가 뜨고요. 이제 저는 뭐 보통 여기 이제 차례나 서문을 넣는데 뭐 굳이 오늘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요? 서문. 그래서 그냥 입력하시고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깜빡한 다음에 세 번째 서문이 추가가 됐죠. 여기 왼쪽에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이에요. 세 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집어넣은 서문이 추가가 됐고 빈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아까 얘기한 그 아래 한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빡 뜨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다 그 내용들을 다 미리 다 집어넣어놔서 보통은 이제 서문도 다 미리 이렇게 써둡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서문을 쓰죠. 이제 보통 보면 저는 뭐 서문하고 입력하고 실제 서문 내용을 쭉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문은 보통 우리 훈민정음이랑 똑같아요. 글자 크기 뭐 크게 하고 뭐 두꺼운 글씨로 바꿔서 가운데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놉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을 저장하면 서문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내용은 이제 각자 쓰시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챕터 1, 챕터 2를 추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추가하고요. 자, 2장은, 뭐 잘못 눌렀다. 어디 갔냐? 다시 돌아왔네. 네. 자, 2장은, 김소월 따라하기라고 해서 다시 2장 추가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세 줄이 마찬가지로 이제 깜빡거리고 나서 네 줄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에 제목 2 김소월 따라하기라고 쓰고 실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미리 대부분 내용들 다 집어넣어놔서 그냥 있는 거 끄집어내면 돼요. 그래서 뭐 진달래꽃이라는 뭐 그런 시를 내가 썼다고 가정하고 그 시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챕터 1이 끝난 거고요. 두 장짜리 시집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챕터 3을 넣는 거죠. 3, 뭐 한계령. 이렇게 해서 챕터 3을 만들고 과정은 계속 다 똑같아요. 추가하고 넣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3 한계령인데 글자 크기는 뭐 크게 해주고 두껍게 하고 뭐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고 마찬가지로 한계령 C를 막 써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계령 C까지가 다 입력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책을 완성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태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작업 내용을 저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요 위에 전자책 생성 보이시죠? 요 제가 위에서 마우스 흔들고 있어요. 전자책 생성을 누르시면 제가 막 뭔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뭐가 뜨냐면 판매 신청을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무리 내가 나쁜 놈이라도 그렇지 책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판매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판매 신청은 안 할 거예요 라고 잠시 선택해 주시고 판매 신청은 맨 나중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작업 목록에 가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의 리스트가 나와요. 제작을 하고 있는 책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책. 그 내용을 편집하면 다시 아까처럼 고치는 거고 잠시 이번에는 뭘 하냐면 다운을 할 거예요. 다운이 뭐냐면 다운로드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모니터 다 보이시죠? 만들고 있는 전자책이 나옵니다. 요거요. 요거 혹시 보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여기. 잘 보입니다, 지금. 책.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자책이 나온 거예요. 자, 아까 책 껍질은 이렇고요. 첫 번째 책은 아까 그 판권 페이지 요거 나온 거 나오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서문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제1장 김서월 따라하기 있고요. 2네 잘못됐네. 그 다음에 제3장 한계령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제2장에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죠? 그리고 난 여기다가 진달래꽃을 하나 또 집어넣고 싶어. 자, 그러면 고치셔야죠. 지금 닫아버리고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가서 고치는 건 여기에 있는 편집을 하시면 돼요. 편집을 누르시면 아까 떴던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판권 1장, 2장, 3장이었잖아요. 자, 첫 번째 김서월의 따라하기에 요 부분이 글자가 너무 작았죠. 글자 키울 거고요. 두껍게 해서 가운데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 밑에다가 내가 진달래꽃을 하나 사진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혹은 내가 표를 추가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추가할 때는 여기에 보면 이쪽 오른쪽 위에 여기 이미지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찾아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뒤져서 찾아 넣으시면 돼요. 아이고 씨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 디렉토리가 하도 많아서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는 자, 뭐 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자, 그래서 사진을 여기다가 또 파일 넣고 추가를 하시면 이때 사진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하고 다시 내 책이 이제 마음에 드는지 다시 전자책을 생성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생성, 다운, 확인 이 과정을 통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내 책을 계속 만드시면 되고요. 아직은 신청 안 하고 작업 목록 가서 다시 다운해서 이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아까 두 번째 책은 보시면 아까 똑같이 나오고 이 부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림이 지금 추가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책을 제작하는 거가 이제 다 끝났고요. 다시 이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 신청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정말 이렇게는 안 내보긴 알겠지만 오늘 예로 이 상태에서 판매 신청을 누르시면 아까 나왔던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0원에 할 거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보기는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인데 뭐 판권하고 서문까지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해서 쭉 선택을 하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뉴페이퍼가 좋은 이유가 제휴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휴사 선택. 이걸 누르시면 모든 제휴서가 다 나와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얘네가 이걸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판매 신청 완료를 누르면 진짜로 판매 신청이 올라가요. 이제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말도 안 되는 책의 한 권이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판매 신청이 들어갔고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담당자가 그 책을 보고 모든 기계에 잘 동작하는지만 확인한 다음에 잘 동작하면 판매를 허락해 줍니다. 뭐 내용 같은 거 안 봐요. 기계에서 어디 안 돌아가는 것만 있는지만 확인하고 판매를 허락해 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까 썼던 책이 어디로 가냐면 아까 제작 완료가 아니고 판매 대기로 가요. 그래서 지금 판매 대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담당자가 이걸 보고 판매를 신청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클릭하고 엔터 치고 글자 치면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책을 만드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 요거 설마 실제로 팔 건 아니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삭제할게요. 자, 이렇게 이번 거는 삭제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원래 제 그걸로 돌아가서 자, 아까 이제 그 원래 그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에서 출판까지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전자책은 별것도 없어요. 그냥 엔터 치고 막 클릭해서 넘어가면 끝이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면 지금 요 책처럼 지금 제가 썼던 이 책처럼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 직업상담사 2급하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실제 상황은 이게 1페이지에 안 나와요. 제가 이 맨 위에 나오게 조금 이렇게 소팅을 좀 조작했어요. 제일 위에 나오게 설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 등록이 되고 이 사이트를 누르면 판매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팔려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이버 책에도 똑같이 직업상담사 2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별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등록하고 하면 분명히 어딘가 나와요. 근데 이게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오니까 잘 검색은 안 되지만 그래서 아까 그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요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그걸 클릭하면 네이버 페이지가 나오고요. 아까 썼던 책 속의 내용 나오고요. 여기에 구매 클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실제로 그 책이 판매가 돼요. 그래서 전자책은 누르고 기다리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